이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최근 언론에 당시 학폭 상황을 증언했던 교사에 대해 의도가 불순하다며 폄훼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해당 교사는 직접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반박했습니다. 학폭은 명확한 진실이고 또 과거 이 후보자의 부인이 아들의 학생 기록부를 고쳐달라고 요구한 사실도 폭로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부인했습니다. 전동혁 기자입니다. 이동관 후보자는 2012년 학교 폭력 사안을 언론에서 증언했던 아들의 1학년 담임교사에 대해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습니다. 자기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시는 건가 하는 의문이 들었고, 이에 대해 당시 1학년 담임교사는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자신은 정치적 목적으로 나선 것이 아니라면서 지난 6월 이동관 후보자가 낸 학폭 관련 입장문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1학년 당시 당사자 간에 이미 사과하고 화해를 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이 사실이라면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아이들을 상담한 저는 존재 이유가 없죠. 학폭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특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3개 모두 다 좋다. 그거 뭐 다 그 애들이 그냥 감정 싸움으로 하는 거다. 한 개, 두 개만 가지고도 학교 폭력 사건입니다. 또 이 후보자의 부인이 아들의 전학을 앞두고 생활 기록부를 고쳐달라고 요구했다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기숙사에서 생활하던 이 후보자 아들의 잦은 지각을 지적한 부분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했다는 겁니다. 배우자님은 생기부에 관련해서 전화를 한 부분은 제가 인생의 기억 속의 팩트입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거짓말이라고 부인했습니다. 이 교사는 또 이 후보자 측에 전화를 해 학폭 사안 처리와 관련해 사과했다는 이 후보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아니죠. 제가 왜 학폭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후보자 아들의 전학 과정은 사실상 가해자를 보호하려는 조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동관 특보님의 아들이 그와 같이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학교 공동체는 그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동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담임교사에 대해 자신이 말한 내용들이 거짓일 경우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만약에 거짓말이라고 이게 들통나면 사퇴할 용이 있습니까? 예. 사퇴할 용이 있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나면 제가 거짓말이 사퇴하겠습니다. 아니라는 걸 네. 해명할 기회는 정확하게 주셔야 됩니다. 담임교사는 청문회에서 언급된 진실 공방에 대해선 조사해보면 전부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 오늘 청문회의 또 다른 쟁점은 아들의 학교 폭력 처리 과정에 이 후보자가 부적절한 개입을 했는가 하는 거였습니다. 이 후보자는 일부 학폭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진술서가 과장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하나고 이사장에게 직접 전화해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사과하면서도 오해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지윤수 기자입니다. 이동관 후보자는 아들의 학폭 의혹에 대해 상당 부분 사실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피해 학생이 직접 쓴 진술서 내용에 상당 부분을 부인한 겁니다. 특히 휴대전화를 뺏었다는 부분, 책상에 머리를 300차례 이상 박게 했다는 가혹행위는 과장된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300번 이상 머리를 박게 하면 살아있을 수가 있나요? 그 상당히 왜곡, 과장된 그 팩트가 담겨 있는 것이다. 그렇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당시 가해자였던 자신의 아들에게 여러 차례 확인했다는 겁니다. 아들이 혼날까 봐 아버지한테 거짓말했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한 10차례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피해 학생들의 진술서는 서명이 없어 믿을 수 없다면서도 그 피해 학생이 화해했다며 최근 낸 입장문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솔직히 아무도 그 현장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학생의 진술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요? 나머지 피해 학생 3명에 대해선 비슷한 입장일 거라면서도 그들과도 화해했는지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습니다. 다른 나머지 지금 피해 학생들 입장도 저는 같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또 아들의 전학을 미뤄달라고 김승유 하나고 이사장에게 전화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김 이사장이 유일하게 아는 사람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자신은 학교에 압력을 가할 처지가 아니었다면서 오해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잘못한 건 잘못했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예, 어쨌건 그 문제로 오해가 빚어진 그 처신에 대해서 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동관 후보자는 담임 선생님이나 상담교사에게 전화했다면
오히려 그게 더 압력으로 비춰졌을 거라며 부모의 인지상정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어제 열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자정이 다 될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최대 쟁점이었던 언론 장악 논란과 아들의 학교폭력 무마 의혹까지 이 후보자는 일관되게 의혹을 부인했는데요. 이 후보자는 성의 있게 소명했다고 자평했는데 여당은 자질이 검증됐다고 밝혔고 야당은 청문회를 왜 하나 자괴심까지 든다고 했습니다. 윤수환 기자입니다. 자정이 될 때까지 이어진 청문회에서 이동관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어떠한 의혹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언론 장악 논란에 대해선 기본적 업무 차원이라고 정당화하거나 모르는 일이라고 반복했고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은 부풀려진 거짓 의혹이란 입장을 고수하면서 오히려 고위공직자였던 신분 때문에 피해를 봤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다 쳐도 그럼 억울하게 전학을 가실 이유는 있습니까? 그럼 학교 하나고 뭐 이사장도 재단 이사도 아니신데 하나고에 정치적 논란이 있다고 해서 자녀의 교육을 포기합니까? 그게 정치적으로 조금 알려진 사람의 역차별입니다. 객관적 검증이 중요했지만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아서 당시 상황을 증언해줄 그 어떤 증인이나 참고인도 없이 청문회는 진행됐습니다. 이 후보자는 별도 기자회견을 통해 학교 폭력이 있었던 건 사실이라고 밝힌 아들의 담임교사에 대해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내비쳤습니다. 담임 선생님 포함해서 거짓이라고 얘기한 분들이 여러 분 있었습니다. 고발할 생각 없습니까? 지금 고려 중에 있습니다. 청문회를 마친 이 후보자는 여러 의혹들에 대해 나름대로 성의 있고 성실하게 소명했다고 자평했습니다. 언론인으로서의 어떤 역량 그리고 경륜에 대해서 저는 신뢰를 합니다. 취임하신다면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해나가기를. 이동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는 오는 21일 국회 논의를 거쳐야 합니다.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은 제가 보기엔 임명할 거라고 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청문회를 왜 하냐라는 자기심까지 있었습니다만 청문 보고서가 기한 내 정부로 제출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한 차례 재송부 요청을 거친 뒤 보고서 없이도 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